것은 아버지의 대사였다. 내 속에 아버지가 있었다. 행방불명인 아버지가 내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는 안진진도 이 김장우랑 결혼하게 되면은 감옥에 갇힐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일 것 같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또 이 김장우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뭔가 계기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수동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안진진이 김장우를 떠나보내게 되는 거죠.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어요. 너무 뾰족해졌어. 그러니까 결혼하면 근데 바꿀 수 있나요? 결혼하면요? 결혼하면은 받아들여야죠. 결혼하면 누구를 바꿔요? 내가 바뀌어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자,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 이제 자기도 아버지 같이 여기 세겜의 창살문에 갇힌 것이었다. 내 아버지는 아버지가 탈출을 꿈꾸며 길고 긴 투쟁을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이게 나오는데 안진진도 그 사람을 바꾼다는 건 어렵고, 내가 이 김장우를 사랑하지만, 그리고 아버지도 엄마를 사랑했지만 이 사람과 결혼하면 감옥에 갇힌 기분이 들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다 이해를 하지만 아버지는 술 먹고 엄마를 때려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김장우라는 친구는 그냥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고 그런 사람일 뿐이잖아요. 둘의 차이는 극명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폭력행위 뭐 옛날에는 많았다라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딱 그런 부분인 거지. 김장우 자체에 대해서는 술 먹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유하지 못할 뿐인 거지. 이 사람이 좀 잘못된 행위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바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둘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 사랑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떠나보내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안진지는 좀 더 자기 주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졌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그렇긴 한데, 여기서 안진진이 진재형 형이 얘기한 부분은, 안진진이 감정이입을 한 거는 그러니까 김장우와 아버지가 아니라 안진진은 자기를 아버지의 대입을 한 거야? 대입을 한 거고, 아버지. 김장우가 이제 아버지로 치면 어머니에 해당되는 거고, 아버지가 어머니 그렇게 같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끼듯이 자기가 이제 김장우한테 결혼하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느껴지는다고 표현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할 때 왜 감옥에 갇힌 느낌이 있었을까?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안 드러나고 있고, 어쨌든 이 안진지라는 거는 김장우 결혼하면 아버지의 그런 갑갑함이 감옥에 갇히는 그게 있어서 결국은 포기를 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진취적이냐 아니냐 별개로 뭔가 그런 지점을 표현하고 있긴 한데 좀 이해하기가 그치. 이해하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게 힘들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짧은 장, 10장 사랑에 관한 세 가지 명호입니다. 사랑에 관한 세 가지 명호.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단 세 가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야기 전개상 표현하다기보다는 자기가 뭔가 발견한 사랑의 징후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싶어서 쓰지 않았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쁘지 않습니다. 자, 11장으로 바로 갈게요. 그렇게 이제 사랑에 관한 세 가지 메모에 대해서 작가의 생각이겠죠. 작가의 생각이 드러난 글들이 있었고, 바로 이제 11장에 사랑에 관한 네 번째 메모라는
네,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가 또 전개가 아니 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메모 중에 세 번째 메모 네, 거울 이야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붉은 신호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맨 마지막에 사랑이란 그러므로 붉은 신호등이다. 켜지기만 하면 무조건 멈춰야 하는 위험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안전도 예고하는 붉은 신호등이 바로 사랑이다. 이것도 역시 모순이죠. 음. 위험을 예고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한 등등이다. 사랑도 안진진이 그 김장호를 선택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한 조금은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모순이라는 문구로 이것도 하나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1장에서의 사랑에 관한 네 번째 메모는 어떤 게 네 번째 메모로서 언급이 됐나요? 이제 뭐 이야기를 돌아보면은 일단 이제 김장우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이유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죠. 처음에. 그렇죠? 네 번째 메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요? 솔직함보다 더 사랑에 위험한 극약은 없다. 솔직함.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걸 통해 가지고 김장우하고에 대한 내가 왜 김장우한테 솔직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나영규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영규 자체한테 내가 왜 이제 그를 이제 선택할지에 대한 이제 복선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나오는데 나름의 변명거리를 계속 찾으려고 해요. 안진진이 김장우가 아닌 나영규에 대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맞아요. 부분들을 그쵸? 조금씩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음. 나연구를 선택했을 때 앞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구나. 넘어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2장 참을 수 없는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상당히 좀 예쁜 이름이죠. 또 12장 참을 수 없는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이름으로써 이야기가 또 되죠. 이모하고 이야기네요. 그쵸? 이모랑 데이트하는 맞습니다. 네, 첫눈이 왔을 때 이제 이모하고의 이제 데이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모하고는 그 엄마보다도 훨씬 더 이제 가까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친구로서의 이제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인 거죠. 그러면서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이러저런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제목이 참을 수 없는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집자가 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 사실 이 장에서도 이제 저는 읽으면서 이모하고 이러저런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인상 깊은 부분들은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체크를 하고 이런 문장이라든지 상황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메모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모의 이제 그 뒤에 선택인 거죠. 그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읽어봤는데 좀 이모의 공허함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얻는 그런 대화들이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나는 이 장에도 네네. 앞에 그 선운사 도서란 그 장처럼 이 장도 뭐라고 꼭 집어 얘기할 수 없지만 이모가 뭔가 약간 불안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모가 자살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장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그때 이모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그런 마음의 갈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구나 해서 다시 이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장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이게 많이 없었으면 더 생뚱맞았을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렇긴 맞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모하고의 대화로서 12장은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중에 인생의 부피를 늘려주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 애쓰는 불행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내게 가르쳐준 줄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리가 이렇게 얘기해 준 게 무슨 맥락이었죠?
주리를 통해서 이 안진진이 이런 교훈을 얻었다. 주리가 뭐라고 했어? 이게 뭐- 앞에 아빠한테 이제 얘기했던 그런 아, 이야기들, 그 얘기예요?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보면. 역시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겠죠. 13장 헤어진 다음날 네. 넘어가시죠. 네, 좋습니다. 헤어진 다음날 13장입니다. 제 스토리는 벌써 쭉 돼서 이제 12월이 됐어요. 제 눈도 왔고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 동생과 동생의 이제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언급이 되죠. 그 두 사람이 이제 뭐 여자친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그 명확한 이야기로서 이제 뭐 주제를 가지고 언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 이제 나영규에 대해서 나영규와 헤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를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놓죠. 이때만 해도 나영규한테 헤어지겠다는 말을 할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헤어지겠다고 음. 이제 말해야지. 그리고 이제 점점 나온 인물들의 그 상황들이 정리가 돼가는데 진모는 이제 여자친구랑도 헤어지나요? 여기서 헤어지나? 다음 장에서 헤어지나? 다음 장에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영규한테도 이제 헤어지겠다고 통보를 할 것 같은 느낌으로 글을 쓰고 있죠. 자 이제 막 정리가 돼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음. 네, 바로 이제 14장으로 가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작가의 네. 명언이 하나가 있는데 네. 나영규가 한 대사 중에 좋은 밤을 보내려면 확실한 예약 없이는 곤란해요 라는 그 말, 그것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인생의 진리가 아니었을까. 요거를 보면 약간 또 안진진이 나영규한테 마음을 넘어갈 듯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깔아두는 거죠 나중에. 그리고 짜잘한 오타, 이혼을 헤어진 다음날 가사가 틀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4장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는 또 그게 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확인해봤습니다. 네. 나는 아버지의 귀가가 결국 귀가할 수 있게끔 얘기가 되겠지만 아니네요. 네, 일단 이제 14장 크리스마스 선물이 돼서 편집 네.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귀가한 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건가요? 네, 그래서 14장 크리스마스 선물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시죠. 네, 아버지가 돌아오십니다. 아버지의 삶도 정리가 돼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안진진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게 선물인가? 그렇게 많이 좀 애틋한가? 아니 약간 네. 반어법인가? 반어법 수도 있죠. 반어법 아이러니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오히려 아버지가 돌아왔지만 치매에 걸려가지고 자신도 못 알아보고, 안진진 입장에서는 평생 아버지가 돌아오면 손 맞춰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고. 네, 아버지가 돌아오셨지만 아프시죠. 아프신 상태에서 기억도 좀 이제 힘든 상태로 돌아오셨어요. 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이제 안진진도 이제 울음을 터뜨리죠. 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이제 추억 속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현실 속의 내 아버지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내 추억을 희롱했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빠에 대한 행방불명된 아빠에 대한 좀 이제 보고픈 마음들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 그런데 현실의 아버지는 그 상상 속에 이제 그런 모습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오셨고, 네. 문장이 진짜 한국 문학적인 문장이 옛날스러운 문장이었습니다. 네, 예스였습니다. 예스러운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 나영규와의 관계에도 여기에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안진진이 그 말을 하죠. 나쁜 선물이에요. 정말 많이 생각했을 때 나영규가 말을 끊고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나영규한테 헤어지겠다는 말을 할 것처럼 해놓고 안 하게 되죠. 이게
그것도 그렇게도 읽히나요? 뭔가 결정을 자꾸 미루는 게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나는 아예 그냥 나영규를 버리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나는 이때 처음 읽을 때는 점점 이제 나영규에서 김장으로 결정을 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었죠. 두 번째 읽었을 때는 두 번째는 이제 결과를 알고 하니까 갈등이 느껴져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장치로서 반전을 주기 위한 장치로서.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바뀐 이유가 뭘까? 김장호에서 나영규로. 근데 갑자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계속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었고 둘 사람 다 확신 상태는 아니었고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장호가 맞는데 결혼 상대자로서는 또 다른 선택일 수도 있다. 여기서 보면 결혼도 이모의 얘기를 보자면 김정우가 맞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영규를 선택하겠다. 결혼은 사업이다, 징역이다. 아니 그것도 네. 일종의 그게 모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럴 수 있지. 사랑하지만 헤어진다. 아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 자체가. 그런데 이제 어쨌든 김장우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그 묘사들이 꽤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또 나영규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 이제 헤어짐을 이야기해야지라는 것들이 살짝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치매에 걸린 행방불명됐던 아버님이 돌아오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15장 씁쓸하고도 달콤한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 뭐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부분인데 12월에서 이제 1월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밝아가지고 2장이 그 김정우 집 찾아가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네. 김장우의 이제 형님 댁이죠. 형님 댁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뭐 결혼할 사람처럼 이제 소개를 받고 정말 따뜻한 한 대를 받죠. 근데 거기서 끝. 여기서 이제 김장우와의 헤어짐에 대한 부분들을 붙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여기가 계기인가요? 아니면은 계기는 아까 제시가 얘기했처럼 쭉 마음의 어떤 그 결정하는 게 쭉 있어 왔던 것 같고 여기 계기인가요? 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계속 생각을 해왔던 걸 현실로 본 거죠. 내가 생활해야 되는 그 결혼 후의 어떤 그 현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게 현실이 어땠어요? 평범한 삶이지만 그 삶에서 내가 거기 들어갔을 때 만족할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못됐게 그렇죠. 네. 저는 안진진이 굉장히 못됐어요. 네. 안진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뾰족합니다. 이런 친구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그 앞에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돌아온 그런 포인트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너무 이제 주체적이지 못하다.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부재되어 있다.